그리고 뭐 이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나중에, 그리고 채식한 다음에 밥 종류, 탄수화물이겠죠. 그 단백질, 그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요 잘 익은 당근을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크게 손질 안 했어요. 그냥 물로 깨끗이 씻고 그냥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새 덤빠TV. 자전거 타기 좋아하는, 드론 제법 날릴 줄 아는 딸새 아빠입니다. 구독해줘. 안녕하세요. 딸셋 엄빠TV 딸셋 아빠입니다. 현재 아침 운동을 마치고요. 아침 운동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오전 운동을 마치고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오늘 저의 첫 번째 식사입니다. 공통점으로 보면 고기 종류는 없어요. 그죠? 육식에 가깝다 그러면 요거 삶은 계란 하나, 그쵸? 그리고는 요거는 이제 아주 맛있어요. 호박고구마. 요 색감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요것은 마늘입니다. 통마늘. 근데 그냥 날 거는 아니고요. 살짝 구웠어요. 잘못 먹으면 맵거든요. 그래서 매운 기운이 빠지게 살짝 구웠고요. 요거는 아주 흔한 바나나. 일단 요 껍질을 깠어요. 껍질을 벗겼고, 이 고구마는 그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어서 꼭 껍질을 같이 먹으라고 강력히 조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는 그냥 증기로 찐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세계 건강 10대 식품, 브로콜리, 녹색 채소.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당근, 눈에 좋은 당근. 그리고 요것은 양상추입니다. 소리 들리시죠? 식감도 아주 좋고요. 녹색 채소라서 사람의 몸에 아주 좋습니다. 보통은 그 먹을 때 야채부터 먹고, 그리고 뭐 이제 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나중에, 그리고 채식한 다음에 밥 종류, 탄수화물이겠죠. 그 단백질, 그 지방,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선 요 잘 익은 당근을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알지만 크게 손질 안 했어요. 그냥 물로 깨끗이 씻고 그냥 잘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씹을 거예요. 야채 그 자체에서 그 나오는 고유의 그 단맛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입안에 뭐 그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뭐 락타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인간은 원래 그 육식동물이 아니래요. 생물학적으로 치아 구조만 봐도 어금니가 훨씬 더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갈아서 먹게 돼 있죠. 뜯어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육식보다는 이렇게 채식, 과일, 곡물, 마늘도 먹어볼게요. 이 마늘이 사람으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단군 신화. 제가 2년 전에 한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쓰러졌어요. 네. 과체중이다 보니까 남자치고 뭐 큰 키는 아니거든요. 근데 96kg, 거의 100kg에 육박하게 되니까 옷이 더 이상 맞는 게 없고, 일단 그리고 생활이 힘들어요. 이게 뭐 차를 탔는데 열쇠를 떨어뜨려가지고 주우려고. 자, 이제 브로콜리도 먹어볼게요. 아무런 드레싱이라든지 뭐 소스 없이 먹는 거예요. 심지어 뭐 소금 간 같은 것도 안 했어요. 네, 차에서 열쇠를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주우려고 허리를 구부려 보는데 돼지니까 허리가 없죠. 이 배가 걸리니까 그거 열쇠를 못 줍겠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확 구부려가지고 줍긴 주웠는데, 아이고, 몸을 펴니까 배에 이 근육에 무리가 됐는지 주변에 비계 말고 안에 왜 근육 있잖아요. 예. 확 당기면서 쥐가 나듯이 통증이 오는데, 아유,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때 위기감을 이제 첫 번째 느꼈고요. 이제 가족들도 뭐라고 하죠.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 살 좀 빼. 엄마는 아들 건강이 걱정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죠. 엄마, 그냥 나는 행복한 돼지로 살래요. 그랬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행복한 돼지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했어요. 그냥 걷기 했어요. 뭐 무리하게 한 건 아니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걸으니까 하루에 10,000보 정도만 걸어도 충분한데, 빨리 체중을 줄이고 싶은 욕심에 하중을 못 견디니까 고관절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거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TV에 보통 운동선수들 뭐 인대가 늘어나서 출전을 못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이런 젊은들이 꾀병은 그냥 나오면 되지 그랬었거든요.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고관절 인대가 늘어나니까 바지 뭐 이런 이 반쭈도 혼자 못 갈아입겠더라고요. 이 구부러지지가 않으니까. 어찌나 아픈지. 조금만 어떻게 잘못되면 통증이. 네. 그리고 대상포진도 왔었고요. 아무튼 비참했습니다. 이빨도 아프게 되고 아유. 어렸을 때만 해도 바나나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아파야지 먹고 뭐 그러니까 아프고 싶기도 하고 그랬죠. 길 가다가 바나나 껍질 보면 주워서 냄새도 맡아보고. 지금은 무역이 발달해서 교통이나 운송수단이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서도 오니까. 그때는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조심을 안 했어요. 물론 평소보다 많이는 안 먹었죠. 근데 뭐 육식 할 거 다 하고 뭐 우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라면 같은 건 좀 줄여서 먹기 시작했어요. 의도적으로. 밤에 배고프면 만만하게 먹는 게 라면이잖아요. 라면은 언제나 진리. 근데 건강엔 안 좋아요. 이거 오래 씹으니까 달짝지근하니 맛있네요. 그때 그렇게 아프고 나서 그 운동을 고민한 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걷기, 그 다음에 수영, 그리고 자전거 타기. 저는 일단 과체중 때문에 물론 이제 살살 걸었으면 되겠지만 아프니까 겁도 나고 일단 걷기는 실패했잖아요. 고관절 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음으로 수영을 고민했죠. 수영 뭐 좋죠. 예. 일단 물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서 체중을 받쳐주니까 물속에서 걷기만 해도 물의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동 그 칼로리 소모가 높잖아요. 근데 일단 몸매가 자신이 없었어요. 몸매도 안 예쁜데 그 손바닥만한 빤스 하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수영장에 또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남은 거 자전거. 일단 자전거는 처음에도 힘들었어요. 자전거 사갖고 집에 오는데 체력이 안 좋으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지금은 솔직히 날아다니는데 그때에 비하면 뭐 날아다니는 거죠. 근데 일단 자전거는 안장에 앉으니까 그 몸의 무게를 안장에서 일단 다 온전히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하체에 관절에 무리가 안 가더라고요. 무게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자전거는 하체 운동이에요. 물론 상체나 팔이나 뭐 이런 데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하체에 특화된 집중된 운동이죠. 페달만 밟으면 돼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일단 자전거 타고 나가면 그 순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영장에 왔다 갔다 하고 헬스클럽 왔다 갔다 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자전거 타면 되는 거야. 예.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여러분도
헬스클럽이나 뭐 수영장 이거 회원권 다 끊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열심히 다녀보셨어요? 솔직히 한 2, 3주는 불타는 열정으로 열심히 다니잖아요. 그죠? 막 체육복도 좋은 거 사고, 응? 운동화 같은 것도 뭐 좋은 거, 그 수영복도 좀 세련된 걸로 기왕 하는 거. 남의 시선도 있으니까 그 중요하지도 않은데. 근데 결국은 오늘 비 오네, 또는 뭐 친구 누가 오늘 저녁 먹자네, 술 한잔 하자네, 뭐 그러면 그래 어제 뭐 열심히 했는데 하루 정도 쉬지 뭐.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꾀가 나니까 안 가죠. 그러고선 3개월이나 6개월 또는 올해 1년은 뭐 해가지고 싸게 해준다니까 길수록 뭐 1년 회원권도 끊어보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전화 오잖아요. 사물함 비우라고. 그죠? 운동화 뭐 버린다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된 분들이 확률이 높더라고. 예,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게 생활 속에서 운동이 돼야 되겠다. 꾸준하게. 그래서 생각한 게 자전거. 자전거를 타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그거 하체 운동이 된다는 거. 허벅지하고 종아리의 근육량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걷기가 뭐 물론 최고의 운동이죠. 어떤 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전거 살 부담도 없고. 근데 걷기는 해보니까 멀리 못 가요. 좀 지루해. 막 코스도 바꾸고 막 그래야 되는데 힘들어 그게. 예. 근데 자전거는요,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데로 안 다녀도 돼. 그리고 멀리 가도 어쨌거나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이야. 예. 그리고 멀리 가서 정말 못 오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MTB, 약간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산악용. 근데 뭐 제가 산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속도감이 좋다고 그래서 로드형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로드형 하니까 좀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자전거 모델을 잘못 선택했는지 핸들이 조정이 안 돼가지고 이 좀 구부리고 타니까 이 땅만 보고 다니게 돼서 속도감은 좋은데, 근데 땅 보려고 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접이식이면서 그 그 접이식이니까, 예, 가볍고 그리고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쉬운 미니벨로라는 그 20인치 자전거로 바꿨어요. 바퀴가 20인치 이하인 작은 자전거를 미니벨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미니는 아시죠? 작다라는 뜻이고, 벨로는 이제 그 프랑스어인가? 그쪽 유럽 쪽 언어로 뜻이 자전거란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니벨로를 열심히 타기 시작했어요. 작으니까 보관도 쉽고, 예, 관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요. 그리고 접이식이니까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용이한데, 그 아까 멀리 갔을 때 얘기해요. 멀리 갔을 때 미니벨로를 활용하면
접어서 그냥 들고 타도 돼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도 타봤는데 지하철은 한산한 곳은 뭐 접으라고도 안 합니다. 예. 그리고 큰 자전거도 요일이나 시간대를 잘 알고 타시면 대중교통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버스 같은 건 좀 어렵겠죠. 고속버스는 밑에 이제 실어주니까.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니벨로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타다 보니까 작년 3월 18일부터 탔는데 거의 1년 돼가죠. 7월 말까지 15.7kg 뺐어요. 맛있네, 생각보다. 생각해보세요. 마늘이 사람도 만들어주고,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건축할 때 그 힘든 일인데 사람들이 그 마늘 먹었대잖아요. 이 색감 보이세요? 엄청 맛있어. 고구마가요, 그렇게 좋대요. 이게 옛날에 그 구황작물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기근일 때, 그죠? 먹을 게 없어서 쌀이나 뭐, 쌀은 무슨 쌀, 보리쌀도 없었는데, 그죠? 어려울 때 먹었다는 식품인데, 이게 그렇게 몸에 좋아요. 애들도 잘 먹더라고. 그 자전거를요, 주변에서 이제 제 주변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같이 타는 친구도 생겼고, 비록 이제 하루지만 어저께 제가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그 허벅지도 튼튼해지고, 어제 친구가 저랑 자전거 타는데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 친구는 거의 앉아서 일하고 근무 시간도 길고 또 식사도 좀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술 담배 하거든요. 근데 내가 조심해라 피곤하고 눈이 안 좋다, 피로하다 그래가지고 간 때문에 그렇다고. 뻔하잖아요. 제가 의사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술 담배 찌들면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거라고. 그래도 뭐 많이 안 먹는다고 그러면서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진료 받고 고혈압 1기 판정이 나왔는지 좀 달라졌더라고. 그러더니 자전거 구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탔거든요. 어제 이제 처음이죠. 자전거 구해주고. 근데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저는 1년 가까이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절운동 한지는 작년 10월부터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제 6개월째 하고 있구나. 허벅지가 1인치 이상 둘레가 굵어졌어요. 종아리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이제 뭐 여기 동네 코스들은 많이 다녔으니까 같은 코스를 다닐 때 숨차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더 경쾌하게 달리죠. 빨리 다니고. 그게 알긴 알았는데 그 친구가 타보니까 내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네, 당근. 근데 작년에는요, 제가 그래요. 라면을 지금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라면 안 먹으니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보니까 오늘 나의 몸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온 음식물의 결과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세 끼를 꼭 먹어야 된다. 이런 것도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의사 선생님 보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잡수세요. 그분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결심을 하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먹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대단한 운동선수가 아니고는, 운동선수는 그 칼로리 소모가 많잖아요. 늘 운동을 하시니까. 근데 일반인이 그러기는 어렵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육식도 하긴 했어요. 근데 많이 먹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르게 먹거나, 그리고 제가 짬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짬뽕 한 그릇 다 못 먹어요. 네. 국물까지 다 먹었었거든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그 소화를 다 하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촬영하느라고 더 천천히 먹고 있는데, 말을 하니까요. 어금니 하나 발치할 뻔했거든요. 지금 잘 관리하고 있어요. 식사 후에 자기 전에 꼭 양치하고 그 각을 하고 있어요. 양치만 한 거로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량을 조금 줄이니까 훨씬 더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장도 편안해졌어요. 그 변을 보면 알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 허벅지하고 종아리가 튼튼해야 된다. 말은 많이 들었었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게 일단 허벅지 근육 쪽으로 간대요. 거기서 잘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그쪽에 축적이 안 될 경우에 뱃살로 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가는 사람은 악순환인 거지. 그쪽에서 그 에너지 소모가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뱃살로 가서 지방으로 축적만 되고, 그러면 허벅지는 또 가늘어지고, 몸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하체에 부담이 가고 관절 나빠지고, 그죠? 그 종아리는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 심장을 통해서 동맥으로 신선한 피가 나가서 이게 우리 몸 곳곳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맥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일단 발끝까지 가는 건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인간이, 그쵸? 그 동물 중에 직립보행을 하는데 심장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밀어 올리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근데 심장 하나의 힘으로 밀어내줘서 끌어올리기까지가 어려워서
종아리에서 그 이제 동맥을 통해 내려간 피를, 그 정맥의 피를 다시 올려주는데 그 펌프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 종아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그냥 뭐 그런 건 몰랐어요. 그냥 저 고관절 인대가 늘어나서 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선택한 거지, 자전거가 좋다고 알고서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차를 버리고 차를 안 탑니다. 무조건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리고 자전거 뒤에 짐바지를 달고 그 짐바지 위에 패니어 가방이라고 여행용 가방을 달았는데 그게 용량이 30리터 정도, 30리터? 40리터 정도 돼요. 그러면 제가 보통 뭐 드론으로 항공 촬영도 하고 일반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담아서 다닐 수 있어요. 조명까지 접어서.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게 되면 지하철 타고 가면 되고 뭐 대중교통 연계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리고 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그리고 뭐 촬영하러 갈 때, 그리고 하다못해 아이들 뭐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놓고 포장으로 해요. 그리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옵니다. 그럼 배달료도 절약이 되죠. 요새 배달료도 무시 못해요. 그래서 자전거가 아주 싼 편은 아니에요. 예, 한번 마음 먹고 사야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전거 처음에 살 때는 좀 부담이 됐었는데 쭉 1년을 타다 보니까 제가요, 여담인데 그 자전거 타이어를 3번 교체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자전거 샵의 그 아저씨는요, 뭐 타이어를 일부러 바닥에 가느냐고 하실 정도로 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엄청 타요. 그리고 마트에 장 보러 다니고 카메라 장비 싣고 다니면 확실히 그 바퀴에, 그리고 저도 아직 돼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자전거가 고생이야. 그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닳죠. 아이들 자전거 타이어 교체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죠? 아무리 타도 가벼우니까 애들은. 그래서 그 정도로 열심히 타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타는 겁니다. 매일 밥 매일 먹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 밥은 매일 먹으면서 정말 중요한 운동은 왜 매일 안 하느냐.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밥은 안 먹으면 당장 배고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매일 먹고, 운동은 당장 안 해도 안 죽으니까. 근데 운동해야 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네. 이제 먹는 거에 좀 속도를 내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신선한 소리. 이렇게 먹으면 맛도 있고요. 일단 속이 편하네요. 여러분 아시지만 바나나 되게 달잖아요. 그죠? 근데 과일에 있는 당하고 우리가 먹는 보통 설탕 있잖아요. 그죠? 음식이나 음료수, 이런 특히 탄산 음료, 그거하고 다르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당은 혈액에도 빨리 흡수가 되고요. 그만큼 또 빨리 배출된대요.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안 가죠. 브로콜리는 솔직히 맛은 달콤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오래 씹으면 괜찮아요. 예.
이게 운동이라는 게요, 처음에 힘들어요. 근데 매일 조금씩 조금씩 자꾸 하다 보면 근육도 붙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태양 햇빛을 쬐고 그래 보세요. 뭐 이제 호르몬도 다 알게 되는데,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운동하면 물론 힘들죠, 그죠? 그리고 땀이 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죠? 화장품이 필요 없대요. 화장품은 몸에 그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깨끗이 씻어내지를 못하면. 그쵸, 모공을 덮고. 근데 땀은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찌꺼기들을 배출해 주잖아요. 그리고 체온이 상승하면요,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요. 저는 의사는 아니고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재밌더라고. 맛있고 배부르고자 먹지만 잘못 먹으면 내 몸에 독소인 거예요. 마늘.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 마늘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정력 좋으면 뭐, 예? 뱀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마늘이 건강에 좋긴 좋아요. 예. 아유, 요새는요,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마늘의 효능. 응? 뭐 이거 바나나의 효능. 야채는 물론 그 과일이나 야채는 종류에 따라서 또 영양분이나 뭐 이런 게 달라요. 효능이나. 그런데 각종 비타민하고 미네랄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3대 영양소인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계란도 먹어볼까요? 요거 그냥 삶은 거예요. 계란은 그 눈에 좋은 영양소도 있고 단백질도 충분히 들어있고요. 아주 좋죠. 삶은 계란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어요. 예. 단백질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대요. 고기나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서 단백질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그걸 배출하기 위해서 몸 안에 있는 뼈에 있는 칼슘을 빼다가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 그죠? 한 가지만 먹어도 되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뭐라 그럴까, 좀 맛있어요. 얘네들은 달콤하잖아요. 그죠? 그럼 말하자면 드레싱이나 뭐 이런 향신료, 소금, 간장 뭐 이런 역할인 거지. 제가 아는 분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분 김치 담글 때 화학 조미료 안 써요. 과일 같은 거 갈아가지고 천연으로 이렇게 맛을 내고 하는데, 그걸 먹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 예.
건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 맛도 좋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화학조밀이나 설탕이나 간장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천연 음식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편리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의 상태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조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번거로운 게 없으니까 시간 절약되지. 바로 신선하게 먹으니까 몸에 좋지. 그죠? 에이, 뭐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밥은 안 먹냐고요? 밥 먹죠. 밥은 그 현미 잡곡밥 먹어요. 도정된 거, 그 몸에 좋은 씨눈 뭐 이런 거 다 잘라낸 거 이런 거 말고 현미에다가 좁쌀이라든지 귀리라든지 뭐 흑미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어요. 근데 많이는 안 먹어요. 사람이 이빨이 있는 이유는요, 씹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저작 기능, 그죠? 그리고 입안에 있는 그 소화 효소가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야지. 그리고 침하고 섞이게, 소화 효소하고 섞이게,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급하게 먹느라고 대충 씹어가지고 막 삼키고, 막 국수나 이런 라면 이런 거 막 그냥 후루룩 막 먹고, 그럼 거의 씹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로 넘어가면 위가 얼마나 놀라겠어. 그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부드러운 음식, 국물 요리,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은 이빨이 약해진대요. 왜냐? 잘 안 씹으니까. 아유, 책을 많이 읽으니까 내가 말하긴 좀 웃기지만 똑똑해졌어. 솔직히 행복지수가 더 높아졌어요. 거지같이 먹는 게 더 좋은 거야, 건강에는요. 이렇게 먹으면 이 야채와 과일에도 수분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어요. 피부 노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분 부족을 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아니 또 많이 먹는다 그러면 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곳은요 많이 안 먹습니다. 네, 소식해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천천히 드셔보면 다 알아요. 충분히 포만감이 옵니다. 애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 맛있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요 살면서 돈도 중요하죠. 돈 없으면 불편하잖아 일단. 그쵸? 그리고 제가 부모님 편찮으셔서 수술하고 그럴 때 좀 힘들어 보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 노릇을 한다는 걸 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돈이 사람 노릇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도 저를 키우시느라 시간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세상도 좋아졌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예전에는 TV 말고는 뭐 TV 신문 이런 거 말고는 정보 매체가 많이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책도 많고, 그리고 뭐 유튜브 진짜 혁명인데, 예, 블로그 같은 것도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맘만 먹으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살면서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구나. 그리고 일단 진짜 정말 뒤지게 한번 아파보니까 정신이 바짝 듭니다. 예. 아프면 뭐 말할 게 없어요. 예. 고통스럽고, 일단 내가 고통스럽고 가족한테도 미안하고,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2중 3중으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여 동안 타이어를 3번 교체할 정도로 자전거를 타보니까요 정말 몸에 좋습니다.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활력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회복되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여도, 처음에는 이제 애들은 다 컸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의기소침해졌어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이런 위기감. 근데 지금은요, 내가 100세까지도 이렇게 운동 꾸준히 하면서 잘하면, 잘 관리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운동 중요한데요, 제가 1년 동안은 거의 이제 운동에 많이 집중을 했고, 먹는 거는 그렇게 집중하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적게 먹으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육식과 채식을 구분한다든지, 어떤 음식이 몸에 좋고 어떤 음식은 몸에 유익하지 못한, 심지어 이제 나쁜 영향, 독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못하고 했어요. 그냥 먹더라도 운동을 하면 몸에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 몸에 좀 그 육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튀김 종류, 그리고 밀가루 종류, 이런 것도 어떻게 사람이 좋은 것만 먹고 살아. 때로는 입에 당기는 것도 먹고 그런 거지. 그렇게 했거든요. 운동을 하니까 괜찮다라고 이제 위안을 하면서.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렇지는 않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운동보다 식사가 훨씬 중요해요. 보니까 보통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식사가 문제더라고. 옛날에는 그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걸 성인병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성인병이란 말이 없어졌잖아요. 생활습관병.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생활습관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좀 이상했었거든요.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자기가 먹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휴식도 잘못해도 그 몸에, 생체 리듬에 많은 교란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안 좋고.
그리고 운동 부족한 거, 이거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는 걸 보니까 감사하면서 그 건강 때문에 그 먹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이런 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보여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먹는지.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는요, 불과 한 보름 정도 될까 말까? 근데 해보니까 엄청 좋아요. 일단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몸이 좋아진다는 게 조금 느껴져요. 그래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먹었으니까 또 운동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햇빛이 강하지도 않고 이제 좀 햇빛이 나네. 오전에는 잠깐 라이딩 했을 때는 우중충 했었는데 사실 그때가 자외선도 강하지 않고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햇빛도 쬐야 되니까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자, 이제 정리하고 또 자전거를 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절제된 식단, 그리고 몸에 건강한 식단, 그리고 내 몸을 지켜주는 적절한 운동으로 활기찬 즐거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딸셋 엄빠TV 딸셋 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